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이 동장군의 기세가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새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최강 한파다라는 이 타이틀답게 정말 2주 가까이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한강은 물론 바닷물까지 꽁꽁 얼어붙고 말았죠. 여기에 갑작스레 쏟아진 폭설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와 동파를 비롯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한파와 폭설이 한반도 전역을 덮치는 동안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 협업을 했어야 하는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도리어 서로의 책임을 탓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요. 그래서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에선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파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또 기상재해에 대비하는 이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또 이번 겨울 사이에 이와 같은 한파나 폭설이 또 찾아올 수도 있을지 전망까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쫙 올라가봐요. 네, 쫙 올라가 보세요. 태우면서 여기 넘어오는데 1시간 넘게 됐어요. 지금은 이거 밀고 안 밀면 못 가요. 8시 30분께 남산 1호 터널을 진입을 했거든요. 나온 시간이 10시 53분 정도 됐어요. 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주보다는 조금 오늘 덜 춥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주말을 정점으로 해서 좀 추위가 누그러들었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4도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영하 4도도 추운 기온인데 워낙 지난 8일 날 영하 10도대를 한 사나흘간 낮 기온이 해가 있는 낮에도 영하 10도대를 보니까 영하 4도만 돼도 제법 많이 풀렸네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하루였는데 이번 올겨울의 가장 절정은 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바로 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오르락내리락은 이제 하면서 봄을 맞이할 겁니다. 이제 오르락내리락이라고 하시니까 네. 내리락이면 또 추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랄까요? 지금 이런 한파가 올겨울의 마지막 한파일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한 번 더 찾아올 수도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도 면에서 지난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한파는 다시 나타나진 않을 거로 봅니다. 무슨 근거냐면 태양과의 관계거든요. 동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적은 때. 근데 바로 그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시차를 두고 그 아궁이가 불이 한참 있다 따뜻해지듯이 그런 저기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 동지를 지나면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하루하루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분명히 또 내려올 텐데 그 정도 강도는 아닐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또 한 4, 5일 비교적 포근하다가 이번 주말경에는 또 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예, 영하 10도 안팎이라고 하니까 또 다시 걱정이 좀 되는데 이 지난 주말까지 이어졌었던 이 한파가 이제 20년 만에 찾아온 최강의 한파다라고 불렸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강력한 한파의 원인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디에서는 뭐 35년 만이다 뭐 이제 그런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인데 서울에서 영하 18.6도까지 떨어진 추위가 찾아온 게 20년 전에 나타났거든요. 2001년이었죠. 1월 달.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1986년도에 이제 영하 19.2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같은 18.6도를 체제한 문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원인은 이번에 그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북반구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철에 들어 있을 때 공기의 영향을 어디서 받냐면 여름에는 남쪽에서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대륙 쪽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계절풍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럴 때 이제 시베리아 대륙에서 냉각된 공기가 오느냐, 그거보다 더 북쪽인 그러니까 더 찬 공기가 내려오느냐. 그러니까 이 내려온 공기가 고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차갑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번에 뭐 북극발 한파 이런 이유가 이제 북극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웠고요. 그런데 이제 북극 한기가 뭐 매년 겨울에 내려오는데 어떤 때는 우리 동아시아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거든요. 예. 저 북미나 뭐 유럽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런 그 북극의 한기가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으로 넘쳐 내려오는 건 그냥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펴보면은 CG에서도 표시가 그림이 됐습니다만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북극 제트 그러니까 이제 한대전선 제트 기류가 한반도 쪽으로 축 내려온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이고 네. 있는데 이렇게 반대쪽에서는 또 도리어 올라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한 자연의 그냥 우연성인데요. 자, 그 북극에 찬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지구본이라고 하면 머리에 모자를 씌워놓으면은 그 폴라 캡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찬 공기 덩어리가 이제 1년 중 가장 추운 북극의 찬 공기가 북극과 중위도와 온도 차이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까 말한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게 흐르는데 예. 유난히 더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강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 찬 공기가 북극에 갇혀 있죠. 그래서 내려오지 않는데 문제는 이 지구온난화의 역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데 왜 최근 한 10년 사이 겨울이 추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북극이 추워야 될 북극이 과거에 영하 한 80, 그러니까 겨울철에 영하 한 80도 정도 되는 이 북극이 굉장히 한 40, 50도 올라가 버리거든요, 기온이. 예. 그래서 이 찬 공기와 남쪽의 중위도 간의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바지를 입고 있는데 허리띠가 헐렁해진다는 얘기죠. 바지가 내려간 격이죠. 찬 공기가 남쪽으로 쳐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북극발 한기가 내려오고요. 복합적입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이 아까 제가 말한 이런 한 원인만이 아니라 또 70%가 바다인데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난류가 어디로 흐르느냐, 그게 난류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에 따라서 대기로 방출되는 수증기의 양이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으로 한파가 오는 거는 그 노르웨이 쪽, 영국 쪽으로 흐르는 이 대서양 쪽으로의 그 멕시코만 난류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어떤 증발된 수증기들이 시베리아 쪽에 난기를 유입시켰고 그 동쪽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을 발달시켰고 이제 이런 원인들. 또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더 높아졌다 낮아졌다. 엘니뇨 라니냐. 네네. 올겨울이 지금 라니냐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동태평양인데 이 서쪽에 태평양이 또의 교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 한 15km에서 50km 상층의 성층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겨울철이 되면 여름 내 가열된 뜨거운 공기가 북극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공기를 열적인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따뜻한 공기가 몰려가면서 북극 쪽에서 약 50km 상층까지 뜨거운 공기가 확 올라갑니다. 이걸 성층권 돌연 상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면서 북극의 어떤 한기 덩어리들이 쪼개지게 되고, 이번에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쪽으로 일본 동쪽에 오츠케 해변 쪽으로 확 쏠렸거든요. 우리는 그 한기에 약간 가장자리에 들어서게 됐는데도 이 정도 한파를 보였습니다. 네. 그 이제
제트 기류가 그렇게 늘어진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따뜻했습니다. 역대 따뜻한 겨울을 보낸 그렇습니다. 것도 이 북극 제트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때는 제트 기류가 우리나라 위로 올라가 있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물결 치는 모습 중에서 내려와 있는 곳에 우리나라가 해당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한파의 특징을 꼽자면 특히나 지난 2주 사이에 이제 특히 6일 밤하고 네네. 7일 사이에 이제 네. 폭설이 참 네. 많은 사람들이 네. 피해를 보게 된 그런 거였는데 폭설 같은 경우는 그럼 사실 북극 한파 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눈을 많이 내리게 하는 원인이 이번 같이 북극에서 한기가 내려올 때 그 폭설령 또는 바람한 부근에 그런 한기가 없더라도 바람한 부근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북한 쪽으로 지날 때 그 저기압 순환에 의해서 서해 바다에 수증기를 공급하는 그런 형. 또 동해상에 북쪽에 고기압이 있을 때 동해 바다에 그 습기를 백두대간에 부딪힐 때 영동 지방에 뭐 1m가 넘는 예, 폭설이 예. 내리고 이제 이런데 이번에는 전형적인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올 때입니다. 그런데 왜 찬 공기가 내려올 때 눈구름이 만들어지냐? 서해 바다, 동해 바다, 서해 같은 경우는 한 9도에서 10도 정도 되거든요. 동해 바다가 한 12도에서 15도 되거든요. 동해 바다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 금방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층으로 지나는 한 1.5km 상층에 영하 한 20도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따뜻한 서해 바다와 그 상층 간의 온도 차이가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벌어지면 바다에서 증발돼서 올라가는 수증기가 급격히 냉각돼서 구름을 만들거든요. 그게 눈구름이 되는 거고 그 구름이 바람을 타고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 어김없이 폭설이 내리는데 특히 호남 서해안 지방에 이런 형태의 제주도 또 울릉도에 많은 눈이 내리는데 한파가 오면 어김없이 서해안과 울릉도 제주도에 눈이 오는데 예. 그런 전형적인 그 폭설 형태였습니다. 예. 이제 폭설이 한창 쏟아졌었던 이 6일 밤에요. 수도권하고 이제 특히나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퇴근길이 네. 마비가 네. 됐었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저희 기자들이 퇴근길 상황을 직접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네. 촬영을 했었었는데 네. 관련 영상 보시고 나서 네.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 지났는데 한 10m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앞쪽을 보면 제가 지금 한강대교를 건너야 되는데 차들이 전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계신 택시기사분은 잠깐 도로에 내려서 앞 상황을 보고 지금 들어가고 계시고요. 이 갓길에 트럭 한 대가 고장이 난 듯 깜빡이를 켜고 서 있습니다. 동작대교를 다 건너서 남단에 다다랐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12시 33분입니다. 정확하게 동작대교를 건너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보통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각이면 3, 4분이면 건너는 거리인데 40분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막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23분입니다. 눈은 완전히 그쳐서 시야는 확보가 됐는데 도로가 문제입니다. 쌓였던 눈이 이제 꽁꽁 더 얼면서 눈밭에서 얼음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50분입니다. 드디어 제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암동에서 밤 10시에 출발했으니까 3시간 50분이 걸렸네요. 한 17km 거리를. 서울 상암동 JTBC 사옥을 출발한 지 2시간 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15.9km.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차들은 폭설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같으면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시간 넘게 걸리게 한 교통 대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눈도 눈이지만 이제 제설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빚어졌는데 제설 작업이 늦어졌었던 이유를 두고 서울시하고 기상청하고 네. 약간 서로 네. 내탁 공방 같은 모습이 네. 보였었습니다. 네. 어쩌다 이런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네, 역시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 3cm 눈만 와도 분명히 교통 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눈이 왔을 때 서울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2004년 경부고속 대전 부근에서 40cm가 넘는 눈이 왔을 때 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도에 제주도 공항에서 또 눈이 와가지고 묶이면서 예. 천여 명의 관광객들 자,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날 그 엄밀히 뭐 이렇게 따져 보면 기상청은 눈 온다고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대설 특보도 내려졌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기상청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 무슨 피해가 나면 그 다른 데서 특히도 언론도 그렇습니다. 무슨 5cm 온다고 그랬는데 10cm 와서 난리가 났다 이러는데 5cm나 10cm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어떤 고개 언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 한 대 서 있으면 그 차를 꺼낼 때까지는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교훈 삼아서 눈이 온다고 했을 때는 가급적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 그때 저녁 시간대인데 차 놓고 지하철 간 사람들은 평일과 똑같았어요. 저도 그 시간대 헤어지는데 전 지하철로 이용했거든요. 차를 가진 사람은 5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인데 그거는 무슨 어떤 책임 공방이 아니고 눈이 아예 안 오고 비 온다고 그랬다가 눈이 왔다 그러면 예보가 틀린 거죠. 그런데 눈 온다고 그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 제설 작업 문제는 아마 인간이 이 서울의 이 넓은 그 대도시를 제설 작업 아무리 저기 해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미끄러져서 차가 서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란이 일어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도 나중에는 뭐랄까요 정정하면서 네. 사과를 네. 했었습니다. 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이 내용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저녁 최고 13.7cm의 눈이 쌓이는 기습 폭설에 3년 만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퇴근길 정체까지 겹치면서 많은 시민들이 매서운 날씨 속에 발이 묶인 채 큰 불편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의 특성을 고려해 예보보다 먼저 예보 이상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제설 조치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조이겠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폭설 한파 재예방 매뉴얼은 물론이고 서울시 재난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치우는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눈이 오기 전 미리 대비하는 사전 대책으로 전환하고 이번처럼 폭설에 한파가 동반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제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의견과 질문,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 파운드리님, 지금 하얼빈만큼 추운 듯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유튜브에서 룸룸님, 아파트 저층부 이웃들이 힘들다고 해서 세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탁할 수 있으려나. 이제 뭐 고드름 같은 것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많이 막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이제 주인태님께서는 이거 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률도 줄었었을 텐데 진짜 설상가상이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서울시가 이렇게 뭐랄까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앞서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일에 저도 문자 받았었거든요. 눈 많이 온다고. 이게 뭐랄까요? 이미 뭐 2020년 겨울철 종합대책에도 이런 사전 대책을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있던 대책이나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기상재해에 좀 대비를 하려면 어떤 점들에 좀 주안점을 두면 좋을까요? 네, 그 이번 사례 같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완벽한 그 제설 대책은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결국은 이제 그 서울시는 사실은 기상청에서 눈 예보가 있으면 비상 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상청 공무원들을 좀 싫어한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밤 오후에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눈이 온다고 예보를 하면 네네. 퇴근을 못 퇴근도 해요. 못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만약 그 예상만큼 적게 오면은 또 뭐 막 또 저도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그런 경우였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눈이 살짝 네네. 뭐 온다고 했고 오늘 저녁에도 그 서울은 아니지만 지금 살짝 올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추웠다가 좀 따뜻한 그 누그러지면서 주름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날씨가 굳을 텐데 하여간 그래서 눈을 대비해서는 뭐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 대도시 눈 그다음에 고속도로 눈 그 대전 부근의 경부선 그때 또 한국도로공사 곤욕을 치렀거든요. 예. 그런 사례를 볼 때마다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뭐 지난번 장마 태풍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자연 재난 속에서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인가.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자연 재난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코로나 같은 질병 문제도 문제지만 그런 어떤 그 자연 재난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난 여름 경험했고 올해 올겨울 눈 또 수십 년 만에 또 한파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런 근본적인 자연 재난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이 뭐 하여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또 한파가 오나요? 도대체 한파와 폭설이 언제까지 계속 네. 이어질까요? 이런 네.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뭐 일단 앞서서 간략하게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겨울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한파나 폭설까지는 안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신 건가요? 폭설은 3월에도 내리거든요. 예. 3월에는 이런 정도의 한파가 내려오진 않죠. 그래서 3월 초 저 서울시에도 3월 초에 눈이 내려요. 그때 개학 3월 3일인데요. 제 기억에 연도가 확실치 않은데 그때 또 이 개학날 또 출근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한파가 찾아올 때의 형태는 아니지만 폭설 가능성은 3월 초까지 어김없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의 한파는 뭐 다는 예측이라는 건 뭐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런 그 태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의 영하 18.6도가 내려가는 그런 한파는 없을 거고요. 이번 주말경에 한 서울 영하 10도면 예. 지난번 한파의 한 반토막 정도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그 정도의 그 한파는 절정은 벗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여름도 그 폭염의 절정이 있거든요. 네. 이 겨울도 이 한파의 절정은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만사온이라고 겨울 날씨를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나흘 또 기온 떨어졌다 또 누그러졌다를 반복하는 형태가 될 테니까 지난번 같은 그런 한파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사만사온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잠깐 조금 날이 좋아졌다 싶으니까 바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일시적이지만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여름부터 좀 돌이켜 보면 바닷물이 유독 많이 좀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여름철, 가을철에 거의 매주 뵀었었는데 그 태풍 특보 때문에 지금 사실 바닷물이 쉽게 식지 않다 보니까 12월까지도 태풍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남쪽은. 예, 지금과 같은 그런 바닷물의 상황이 그렇다면 앞으로의 눈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옛날보다 지구가 따뜻해졌잖아요. 예. 그러면 공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도 상호 연쇄작용이 있기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공기가 차가우면 바닷물이 식죠. 근데 여름 내내 뜨거운 그 태양 열에 의해서 거대한 그 바닷물이 가열이 됐고 이게 북반구에서 겨울이 되면 식는데 그 식는 면적 대기 공기의 기온이 높으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바닷물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대기로 방출되는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수증기는 뭐의 원료냐? 여름에 비, 겨울에 눈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만큼 따뜻하기 때문에 추위는 이제 이런 절정은 안 나타나겠지만 앞으로 남은 2월, 3월 분명히 초까지는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상 정보를 잘 눈이 온다. 눈이 뭐 아주 많이 온다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이게 어느
어떤 기상학적인 원인만 제공되면 예를 들면 5cm 온다고 예상해 인간이 정확히 그 예상 강수량, 예상 적설량 못한 그래도 5cm 온다 그러면 많이 온다 이런 예상이거든요. 그게 10cm 되고 20cm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내일 출근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꼭 여행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그 대비하는 길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동파 사고에 대한 우려도 네네. 매우 크다 네네. 보니까 일단은 영하 19도에 육박하는 정도의 한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영하 10도면 얼마든지 동파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처음으로 북극 바람파가 찾아왔었던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된 동파 사고 건수만 7,500건이 네네. 넘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한파와 폭설에 대비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 같은 게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수도권 동파는 겨울철에 매일 나오는 문제고 올해의 동파가 포근했던 작년 겨울보다 약 2배 이상 사고가 그 동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추울 때는 알면서 추운 걸 내일 아침 추울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동파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아무리 싸면 정도가 약하면 얼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돗물을 꼭 그 쫄쫄쫄 약하게 틀어놓으면 아주 추울 때는 그것마저 옵니다. 그래서 좀 수돗물을 틀어놔야 되겠고요. 교통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뭐 차를 가급적 안 가지고 나가는 게 이제 그런 대비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간과한 게 아마 전국에 눈이 오자마자 추웠거든요. 그럼 빙판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형외과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 낙상 사고가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뼈 네. 부러지고 골반 부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될 때는 불필요한 가급적 외출 삼가고요. 보온에 신경 써서 그 한랭 질환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파, 그다음에 화재, 예. 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어떤 각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겨울에 또 춥고 다음에 오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또 여름에 또 태풍, 그렇죠. 장마 예, 예,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진규장님께서 우리나라 왜 윈터 타이어 법으로 규정하여 바꾸도록 하지 않을까요? 네, 참 도로에 갇힌 수많은 차들이 이제 타이어의 문제로 후륜구동 차들 같은 경우 특히나 더 취약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윈터 타이어가 사실 아무리 앞바퀴 굴림이라고 하더라도 윈터 타이어를 낀 후륜구동이 더 나을 정도로 타이어는 중요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소셜라이브 이브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정치부 회의가 방송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